스킨을 해서 딱 올려놓으면 좋은데 스킨까지는 안 했고요. 그러면 먼저 그대로 본문 내용은 그대로니까 똑같이 보면 돼요. 자, 맨 앞에는 이제 논이야기잖아, 그치? 맨 앞에 논이야기 뭐 써있고 일제 강점기 밑에 가운데로 내려가 보시면은 뭐 이제 풍자 맞지? 뭐 그 다음에 뭐 해학 뭐 이런 얘기 있는데 요 가로 채우는 거는 좀 이따가 막판에 싹 불러서 한번 해볼게요. 그 바로 뒷장을 한번 넘겨주세요. 그 바로 뒷장에 얘가 이른바 이제 논이야기는 논에 대한 얘기인데 일제 강점기에 수탈당했다가 나중에 다시 광복이 되고 나서 다시 가져왔어. 여기 본문 그대로 있어요. 여기서부터요. 사람들이 나라 망한 것을 여기서부터 시작할 건데 거기에 뭐 이런 말이 있죠, 그렇죠? 자 이제 색깔 펜으로 한번 필요한 것만 적어보세요. 구한말 거기 이제 프린트 했죠, 맨 왼쪽에. 구한말이 언제냐? 구한말이 언제야? 구한말 구검 한은 뭐고 뭔 소리야 이게 대체? 우리나라가 가보개혁이 뭐지? 근대화의 상징이지, 그치? 그때 그 가보개혁의 그 즈음에 가보개혁 때 동학농민운동도 발생했고, 그치? 그 즈음에 우리가 대한제국이라고 불렀잖아, 그치? 대한제국. 그 대한제국의 이제 그 한을 딴 거예요. 그 지금 대한민국의 한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구한말은 결국에는 시기를 얘기하면 1800 80년 정도 되겠지? 1880년부터 우리나라의 한일 합방. 야, 을사조약은 언제인지 아세요? 이거 다 의미는 없지만 이걸 외울 필요는 없지만 을사조약은 1905년이고 그러니까 한이 아니라 조선과 일본은 하나다. 이른바 그 내선일체 한일 합방을 선언한 게 1910년이에요. 우리나라 외교권까지 다 끝나버린 거, 그치? 주권을 완전히 상실한 거. 그래서 이 즈음이 구한말이야.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외교권까지 모든 걸 다 주권을 빼앗긴 그 1910년 그때가 이제 구한말이고요. 대한제국이 이제 망한 거죠, 그치? 뭐 이렇게까지 상세하게 할 필요는 없는데 궁금하지 않을까 싶어서, 그치? 자, 농군 아버지였어. 이 주인공은 한태수가 아니라 누구였죠? 이름 많이 나오는데 한덕문인가? 이름 어디 있냐? 네. 이름 어디 있어요? 한덕문. 이 한덕문의 아버지가 한태수인데 그 맨 위에 한덕문의 아버지는 열서마지기와 일곱마지기의 두 자리 논을 장만했고 그러나 고을의 원님이 군수예요. 그 군수가 뺏은 거야. 그 땅을 뺏었는데 그냥 뺏은 게 아니라 밑에 보면 너 동학농민운동에 너 가담했지 해서 이 한덕문의 주인공 한덕문의 아버지의 이 큰 재산을 강제로 뺏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위에 그 줄거리가 딱 세 줄이잖아. 자, 요렇게 한번 이제 요약을 해볼게요. 그 밑에 있죠. 고을의 원이 두 번째 줄. 거기를 쫙 밑줄 한번 가보세요. 고을의 원이 한덕문의 아버지에게 동학 잔당에게 가담하였다는 누명을 씌우고 다 밑줄 긋는 거야. 그 다음에 옥에서 풀어준다는 조건을 내세워서 열서마지기. 자, 이렇게 봐봐. 논이 두 개를 샀거든. 하나는 열서마지기. 내가 보니까 2,000평 정도 된다고 하더라고. 1950평. 정확하게 요즘을 완산해 보니까. 그러니까 1950평, 2,000평 정도가 축구장 뭐 거의 하나랑 다름없대. 축구장 살짝 모자라지만 일곱마지기는 뭐 한 그거의 절반 정도 되는 거지, 그치? 근데 그거를 다 뺏은 거야. 밑에 보면 누명을 씌우고 옥에서 풀어준다는 조건을 내서 논을 빼앗는다. 이후 경술련이 되자 일본은 조선의 국권을 침탈. 같이 밑줄을 쫙 그어주세요. 그리고 거기에 경술련은 1910 이렇게 맞지? 1910년이라고 좀 더 적어주시면 되죠. 1910년. 이게 지금 왜 중요하냐면 나라가 한동문한테 나라가 나한테 해준 게 뭐야 라고 얘기를 계속 할 거거든. 그 전에도 이렇게 아버지의 재산, 아버지가 힘들게 마련하신 그 재산을 부지런한 농군 보이세요? 맨 위에? 한동문의 아버지 한태수는 뭐 우리가 흔히 말하는 나쁜 짓을 해서 돈 번 사람이 아니라 엄청나게 열심히 일을 해서 성실하게 받은 대가로 땅을 장만한 거야, 그치? 근데 그 성실함의 대가였던 그 땅을 뺏은 이 나쁜 놈 맞지? 고을 원님이야, 군수야. 그래서 이 군수가 이른바 누명을 씌우고 야, 대신 내가 풀어줄 테니까 네 땅 그거 내놔. 그치? 진짜 나쁜 놈들이죠, 그쵸? 그러니까
얼마나 억울했겠어, 그치? 한동훈이 좀 나쁘게 나오긴 하지만 그래도 이해 못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최만식님이 우리의 이 이제 국가관, 바람직한 국가라는 어떤 국가여야 되느냐 이거랑 나라가 뭔가 이게 잘못됐다라는 걸 비판하는 것도 여기에 들어가 있다. 그걸 풍자하는 게 있다, 그치? 자, 그래서 경술련 여기에 1910년 이렇게 얘기하시면 되고요. 이거 왜 가져갔지? 근데 나 지금 봤네. 이거 아니고 이거는 저기 해온 거고 요거. 자, 요 다음 장면이요, 동준아. 그래서 자 밑에 그 다음 장면이 여기 나오죠. 사람들이 여기서부터 106번이라고 셈이 써진 거. 사람들이 나라 망하는 것을 원통이 여길 때 한생원은 여기 하는 거예요. 지금 본문하고 있어요. 자, 한생원은 극간놈의 나라 거기 첫 번째 줄에 있네요, 그렇죠? 밑줄을 한번 가볼까요? 극간놈의 나라 시원이 거기 시연이 셈이 쓴 거는 약간 의역된 거고요. 너희들 그 학교에서 나눠준 프린트 이 프린트에 있는 거는 진짜 원문의 그대로입니다. 시원이 아주 잘 망했지. 자, 시원하게 잘 망했다 얘기예요. 자, 밑줄 그어봤나요? 근데 아무리 그래도 나라가 망했는데 야, 잘 망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 좀 그렇지 않아요? 아까 이해는 되죠? 지금 서준이 글쓰는 괜찮냐? 좀 많이 안 좋으면 또 얘기해. 나라가 망한 것을 좋다고 여기는 사람은 뭐 이상한 놈이지, 그치? 근데 한동문의 이런 마음이 이해가 안 되는 건 아니지? 아버지가 힘들게 성실하게 번 돈으로 큰 땅을 장만했는데 그 땅에 총 한 20마직이나 되는 땅이에요. 거의 한 3,000평 정도 돼. 근데 그 3,000평 축구장 크기보다 좀 1.2배 정도 높은 거, 많은 거. 근데 그 땅을 뭐 했어요? 그냥 뺏겼잖아요. 완전 어이없게, 그치? 너 동학 잔당이지? 이 새끼 당장 체포해. 그래서 감옥에다 놔두고 내가 빼줄 테니까 네 논 중에 그 10서마직이 나 줘. 그래서 뺏어갔다는 거야. 그러면 한동문, 그 아들인 한동문이 극간놈의 나라 시원이 잘 망했다라고 말하는 이 부분은 당연히 이해가 되는 부분이잖아요, 그치? 나라가 오히려 지켜주기는커녕 땅을 뺏어가는데 앞장섰잖아요, 그쵸? 물론 일제가 그랬지만. 자, 그래서 오른쪽이 이렇게 좀 코멘트가 많아도 이해해주세요. 정확하게 이해시켜주려고. 자, 일단은 이 초록색을 먼저 써봐봐. 이 한동문은 이기적인 사람이야, 그치? 이기적인 국가관을 가지고 있어. 나한테 이득이 안 되니까 국가 같은 거 필요 없다 이거야, 그치? 편협하다가 뭐냐면 한쪽만 있는 거야, 그치? 뭔가 더 이렇게 많이 생각하고 더 넓게 바라봐야 되는데 당장의 자기 눈앞의 이익 때문에 그걸 지켜주지 못한 국가를 탓하고 있잖아, 그치? 그래서 이 한동문이 생각하는 국가란 무엇인가, 나라가 뭐냐 물었을 때 그 국가관은 이 딱 두 개, 이기적이고 편협한 국가관을 가졌다. 이해 못하는 건 아니야. 이해는 돼. 하지만 이건 바람직한 국가관은 아니라 이거야, 그치? 자, 위에 쌤이 써놓은 건 좀 풀어놓은 거야. 니들이 마음대로 이제 의역을 해도 돼요. 독립이 됐는데 내 삶은 달라질 게 없다라고 생각했겠지, 그치? 이제 이후에 맞지? 뭐 나라가 망했다, 잘 망했다 했잖아, 그치? 그 다음에 그 이후에 독립이 됐을 때도 나라가 별로 이렇게 나라가 망한 것을 나라가 이제 다시 독립된 걸 별로 좋아하지 않았어. 나라가 자신에게 이익을 줄 때만 의미가 있다. 나라는 나한테 이익을 줘야지, 나를 보호해주고 지켜줘야 되는 건 당연한 거지만 보호해주고 지켜주는 걸 넘어서 이익이 돼야 되는데 그게 없다고 했으니까 이기적이고 편협한 국가관을 가졌다. 이 위에 있는 이 첫 번째는요, 맨 마지막에 얘기인 것 같아요, 그렇죠? 독립이 왜 됐어? 독립이 되든 말든 나랑 뭔 상관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한동문의 국가관. 자, 그래서 밑에 잘 망했지 했다. 한생원 같은 사람으로는 나라는 백성에게 고통이지 하나도 고마운 것은 아니었다. 또 꼭 있어야 할 요긴한 것도 아니었다. 중요한 것도 아니래요. 누가? 국가가. 그런 나라라는 것을 도로 찾았다고 하여. 자, 어디냐면 여기네요, 그렇죠? 거기에 뭐라고 냈냐? 선법? 뭐 아무것도 없어서 선백 이렇게 나왔네요, 그렇죠? 너희들 네 번째 줄 선백 보이시나요? 거기 동그라미 한번 해보시고 곧바로 이렇게 한번 의역을 해주시고, 곧바로 의역은 아니고 사전적인 정의예요. 선법 곧바로, 야, 나라라는 것을 다시 되찾았다고 해서 곧바로 감격이 일지 아니한 것도 일변. 자, 오른쪽에 또 밑줄 그어볼게요. 일변
의당한 노릇이라 할 것이었다까지 밑줄을 또 거볼게요. 거기 뒤에 1변 나라가 다시 나라를 되찾았습니다. 만세! 라는 말이 안 나왔어요. 곧바로 감격이 안 일어났어요. 감동을 받지 못했어요. 그런 것도 1변 한편으로는 마땅한 노릇이라 할 것이다. 마땅한 일이다. 자, 여기 이렇게 줄을 서는 거 거기다가 너희들 네 번째죠? 네 번째 줄이죠? 1변 의당한 노릇이라 할 것이다. 이퀄 한편으로는 마땅한 일이라 할 것이다. 당연히 나 같아도 기분 안 좋지. 기분 별로 안 좋아. 나라가 다시 독립이 되든 말든 나한테 해준 게 뭔데, 그치?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당연한 것일 것이다. 자, 그리고 요거는 국가를 좋아하는 게 아니라는 걸 당연히 알 수 있죠, 그쵸? 불신, 국가 불신. 정말 귀찮다면 네 글자만 국가 불신만 적어주시고 국가에 대한 불신이다, 그치? 믿기가 어려워. 믿을 수가 없어. 그래서 되든 말든 난 상관 안 해. 이 독립이 되든 말든 난 관심이 없어, 그치? 자, 그 오른쪽이 오른쪽이어도 되고요. 자, 오른쪽이 이제 여기다 이렇게 이 소설이잖아요. 시간적인 배경은 언제냐 물으신다면 이미 광복을 했어요. 지금 막 광복을 했다는 게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1945년이라 해도 되고요. 광복 직후라고 해도 돼요. 그리고 여기가 어디냐면 이것도 알면도 좋지. 얘가 그냥 어디 시골인가 보다 하는 것보다는 낫지, 그렇지? 전라북도 군산. 야, 군산하면 무슨 지대? 군산, 우리 일제강점기 때부터 우리가 흔히 말하는 나주, 맞지? 나주 평야, 군산 다 뭐냐면 곡창지대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농민들이 엄청나게 이제 많은 곳이기도 하겠지. 우리나라의 대부분의 그 곡식을 생산해내는 곳이었어. 그래서 군산 부근이에요, 여기가. 이제 실제 무대 배경이 된 게. 나가 안 나오거든요. 전적 작가 시점이에요. 모든 사람의 속마음, 한덕문, 그다음에 거기 나오는 누구 나오고 용남이도 나오고요, 그렇죠? 길상이라고 해서 그 길천인가 길상인가 일본 놈도 나오고, 그렇지? 일본인들도 나오고. 그래서 여기는 속마음까지 모두 알고 있어요. 전적 작가 시점이에요. 마지막으로 이 주제는 꼭 이게 들어가야 되는데 밑에 국가 토지 정책 비판 요거 하나만 한번 적어주실래요? 요것만 이게 주제 중에서 국가의 토지 정책을 비판했다. 국가의 토지 정책 비판. 독립이 되고 나서 광복이 되고 나서 일본 놈들이 다 도망갔으니까 그 일본 놈들이 뺏어가고 정식으로 샀든 안 샀든 간에 땅은 못 가져가잖아, 그렇지? 땅은 못 가져가니까 그러면 그걸 다시 돌려주는 거 아니야? 했는데 나라가 어떻게 했냐면 무상으로 공짜로 몰수해 가서 다른 사람들한테 어떻게 분배를 했어? 돈 주고 유상 분배를 한 거야. 나중에 선생님이 여기 말해줄 건데, 그러니까 이른바 빨간색으로 크게 썼는데 한번 각인대라고 어디였더라? 네, 여기 있다. 무상 몰수 유상 분배. 독립이 되고 나서 나라에서 땅을 그냥 강제로 거둬들였어. 주인이 없는 땅들 있죠, 그치? 일본 놈들이 명의 땅. 근데 나중에 분배를 하면 나중에 이제 다시 돌려주거나 우리 이제 다시 조선인들이 돌려줘야 되잖아요, 그죠? 우리 국민들에게. 근데 돈을 받고 돌려주는 거야. 자, 근데 돈이 누가 있지? 일제강점기 때 일본 놈들 친일파 애들 섬멸을 하고 마치 척결을 했으면 걔네들한테 뺏은 재산을 골고루 나눠줘서 다 누구나 돈 주고 땅을 샀을 텐데 이 기득권 친일 세력들이 청산이 안 되는 바람에 그 친일파들이 또 돈 가지고 또 산 거야. 그러니까 나라가 독립이 되고 나서도 이런 토지에 우리가 부익부 빈익빈이지, 그렇죠? 돈이 있고 빽 있고 권력 있고 그다음에 지식 많고 독립운동하다가 3대가 망했다는 얘기 들었잖아요. 나라 팔아먹으면 3대가 흥하고, 그치? 그런 상황이 발생한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최만식님도 친일파거든요. 근데 이제 본인이 누가 누굴 지적해 할 수도 있는데 그런 걸 꼬집은 거예요. 물론 나중에 반성도 많이 하시고 참여도 하시고. 그래서 네, 여기 간단하지만 많았지만 어디 갔냐? 네, 여기 우리 이제 프린트에 있는 부분 이런 의미가 있다. 좀 기억해 주시고 국가의 토지 정책을 비판했다. 무상으로 몰수했으면 사람들한테 공평하게 무상으로 다 분배를 좀 해주지, 그치? 물론 그건 공산주의 국가일 수도 있는데 이렇게 독립해서 이제 뭔가 식민 지배에서도 이렇게 뭔가 벗어난 게 좀 특수한 상황이잖아요, 그치? 꼭 공산주의라서 그런 게 아니라 지금 강인이가 공산주의야 뭐야? 분배를 얘기하고 있어. 약간
아니 내가 그랬다는 얘기가 아니라 여기서 그랬다는 얘기잖아요. 내가 무슨 내 철학 얘기를 꺼낸 게 아니잖아, 그렇지? 예, 그래서 지금 약간 심기 불편한 친구들이 많이 보여요, 그렇죠? 뭐 빨갱이야 뭐야? 네, 무상분배. 자, 그래서 밑에 무상몰수 유상분배. 자, 그래서 밑에 논스무맞이기. 뭔가 지금 영어는 딴 데에 있으면 안 돼. 논스무맞이기에서 열서맞이기를 빼앗기고 나니 2,000평을 뺏겼어. 그 엄청나게 고생해서 부지런하게 모으신 돈으로 산 땅을 멀쩡히 자기가 정상적으로 벌어서 피땀 흘려서 벌은 그 돈으로 산 땅을 뺏겼잖아. 이렇게 어이없게, 그치? 그러니까 그것도 원통한 것이지만 앞으로 일이 딱하였다. 왜? 논이나 논이나 겨울 텐데, 그렇죠? 이것도 못하겠죠? 논이나 어디 갔어? 쭉 어디 갔어? 논이나 겨우, 그렇죠? 겨우죠. 오타예요, 그렇죠? 논이나 겨우 7맞이기를 가지고는 어림도 없었다. 뭔가 제대로 뭔가 이제 농사도 짓고 막 삶을 영위하는 데 이게 너무 모자랐던 거야. 할 일 없이 어쩔 수 없이 이런 뜻이에요. 거기도 할 일 없이 있죠. 어쩔 수 없이 남의 세토를 얻어. 자, 오른쪽에 세토, 이렇게 세토 동그라미 한번 해볼까요? 세토라는 말하고 도지라는 말이 많이 나올 건데, 그치? 세토 이렇게 세금을 내고 빌리는 땅. 렌트한 거야. 땅 렌트했다 생각하자, 그치? 소작했다. 세를 내고 빌리는 땅. 세금 내고 빌리는 땅. 그 오른쪽에 도지는 뭐야? 도지도 따로 동그라미 해놓고 내는 세금, 내는 돈이 그게 도지겠지, 그치? 땅값이지, 그치? 렌트료. 그래서 우리 렌탈료, 소작료라고 하지, 그치? 그러면 정리를 해보면 세토는, 그러니까 너희들이 기억해야 될 건 이 뒤에 걸 기억하면 되지. 토잖아, 흙이잖아, 맞지? 그럼 이 땅이죠. 세금 내고 빌리는 땅 세토, 세토. 그 다음에 마지막에 도지는 땅값이다. 근데 그 땅값이 내가 돈 주고 사는 그 땅값 말고 빌리는 값. 내가 이거 좀만 빌려줘. 내가 한 달마다 1년에 한 번 이만큼 줄게. 그게 도지. 오케이? 값이다. 그치? 가격. 그랬어. 하리는 어쩔 수 없이 남의 세토를 얻어서 그 보충을 하여야 했다. 한마디로 뭔가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이거 가지고는 안 됐나 봐. 그래서 남의 세토는 도지를 물어야 하는 것이라 힘은 뭐야? 것이라 함은 아니야? 이것도 왜 이렇게 오타가 막. 죄송합니다. 오타를 선생님 이거 다시 옮기느라고. 이거를 그냥 스캔 떴으면 됐을 텐데, 그치? 선생님 저 치느라고. 함일 거야 아마. 명세에 관한 어디 갔어? 힘은 물어야 하는 것이라 힘은 내 눈을 치는. 맞네. 힘 맞구나. 여기가 반점이 없어갖고 그래. 여기 반점 여기 있죠, 그렇죠? 반점을 읽고. 자, 다시 읽어볼게요. 그러나 남의 세토는 도지를 물어야 하는 것이라, 그러니까 돈을 내야 되는 것이라서 힘은 내 눈을 지을 때와 마찬가지로 들면서, 이러면 말이 된다, 그치? 그러니까 힘은 힘대로 들고, 그 다음에 돈은 돈대로만 나가고, 그치? 그 다음에 가을에 가서 차지를 하기는, 내가 차지하는 것은 절반이 못 되는 것이었다. 그래서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남의 세토를 소작을 아니할 수는 없었다. 어쩔 수 없이 남는 것도 없지만 그 조금이라도 더 벌려고, 그러니까 한마디로 투잡되시는 거죠, 그쵸? 내 땅도 가는데 모자라서 투잡을 지금 뛰는 거야. 남의 땅 빌려다가, 그치? 자, 이리하여 거기서부터 5줄만 또 한번 가볼게요, 그쵸? 내가 먼저 해보고 싶다 있습니까? 있으면 조용히 손 내려주시겠어요? 시작점. 그러면 지후가 다 손 올렸어, 그치? 지금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오른쪽으로 갈까요? 왼쪽으로 갈까요? 오른쪽. 왼쪽이구나. 왼쪽 맞지? 왼쪽으로 이렇게 그러면 돌아가 볼게요. 자, 한번 지우가 4줄만 한번 읽어볼까요? 이리하여 한 생원내는, 여기 화면은 여기입니다. 이리하여 한 생원내는 망하지 않게 내냐라고 있을 적부터 그냥 수망종이다. 수장농이었다. 수년 나라가 망하고 30년 일본 다스리는 수장종이다. 계속 수장농이네, 그치? 그리고 속담에 남의 모래 긴잡기로 남의 덕이 나를 도로 찾기는 하였다지만 한국 말년의 나라는 옆에 나라가 오죽할 리가 없고 여전히 남의 힘과 치어놓은 가난한 이게 일반인 것이라고 사회생활을 생각할 생각하는 것이었다. 혹시 학교에서는 이렇게 쌤처럼 이렇게 자세히 했어요?
학교에서 이거 했으면 이렇게 자세히 했어요? 막? 분석하면서 했어요? 좋아. 그러면은 밑에 한생원내는 예전부터 계속 소장농이었대. 그리고 지금 일제강점기 때 36년 동안도 소장농이었대. 벗어나지 못했어. 그리고 속담에 자 여기 이제 거기 속담 보이죠? 남의 불에 개 잡기 너희들도 있어 그치? 남의 불에 개 잡기로 할 때 그게 속담이야 그게. 자 여기 밑줄을 한번 거보고 남의 불 남이 뗀 불에다가 내가 잡은 그 크랩의 개를 거기다가 이렇게 우리가 흔히 말하는 뭐 이제 구워 먹거나 아니면은 혹시라도 그걸 이용해서 그 개를 잡는데 이용했다라는 말도 되고 물론 이제 우리가 대신 도구를 빌려서 내가 이득을 얻은 경우를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남의 덕택으로 남의 덕분으로 해도 돼. 남의 덕으로 해도 돼. 남의 덕으로 거저 그냥 공짜로 이익을 보게 되는 속담. 이게 남의 불에 개잡기예요. 나는 아무것도 안 하면서 다른 사람의 것을 이용해서 이익을 얻은 거야. 그치? 그 불이라는 걸 뭐 어떤 해석이 또 가능하냐면 그 불이라는 거를 그물로 해석도 해요. 그렇죠? 남의 그물로 개를 잡았다. 물고기 잡았다. 그래서 나는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앉아서 잡은 거야. 개를 잡은 거야. 자, 이익을 받았어. 그러면 이게 뭔 뜻입니까? 남의 불에 개 잡기로 남의 덕에 나라를 도로 찾기는 하였다지만 뭘 얘기하려고 이 말을 쓴 거지? 속담을? 남의 덕분으로 나라를 도로 되찾았다라는 뜻이에요. 그럼 이게 무슨 말이지? 우리나라가 나라를 되찾은 건 뭐지? 두 글자? 독립광복이지 그치? 근데 그 독립이 우리의 힘으로 이뤄낸 게 아니라는 거지 그치? 그러니까 지금 폄하한 거야. 우리의 독립을 굉장히 폄하하고 낮춘 거야. 그럼 뭐냐? 광복은 전적으로 우리의 힘이 아니다. 뭐 때문에 우리가 광복이 온 거야? 그냥 일본이 망해서 그치? 이 사람이 얼마나 나라를 우리 국가를 굉장히 안 좋게 생각하는지가 나온 거예요. 한동문이. 그치? 그래서 이걸 다 쓰기가 그러니까 이 속담 썼잖아요. 그쵸? 근데 속담은 하는데 대체 여기 왜 썼는지를 모를 수가 있으니까 이렇게 키워드만 써봐봐. 광복 이퀄 그 다음에 우리의 힘 X 그 다음에 일본이 망해서 동그라미 이렇게만 적어주세요. 그 속담 옆에. 속담을 이 의미를 알았잖아. 그러면 두 번째가 뭐냐면 이 속담의 의미를 알았으니까 이 속담이 여기서 왜 쓰였느냐. 한동문이 생각하기로는 우리나라의 독립은 우리가 잘해서 얻은 게 아니래. 그냥 나라가 우리가 아무것도 한 건 없고 그냥 일본이 잘못해서 망했잖아. 일본이 망해서 우리나라가 독립이 왔다. 우리나라의 독립을 이 간절히 바라던 이 우리 민족의 염원을 마침내 이뤄낸 이 독립이루 광복을 굉장히 폄하하는 발언이다. 그치? 폄훼했다. 훼손했다. 깎아내렸다. 그치? 자, 그래서 좀 전에 지우가 약간 살짝 울컥한 그런 부분이었어요. 그렇죠? 좀 열받긴 하죠. 그렇죠? 근데 이제 뭐 이해가 안 되는 건 아닙니다. 자, 그 다음에는 강인이가 밑에 도로 찾기는 했지만 한국 말년의 나라만을 여겨서 그게 구한말이에요. 아까 말한 구한말. 그렇지? 일제가 우리나라를 병합하기 직전에 그 대한제국 고종황제가 있었던 그때 러일 전쟁인가가 뭐 7년인가 있죠. 1907년인가 그래요. 그 다음에 이제 3년에 우리가 망했어요. 일본이 우리를 합방했어요. 자, 오른쪽이 뭐냐면 마지막 좀 전에 지우가 읽은 마지막만 얘기해 볼게. 여전히 나는 나라가 다시 주권을 회복했지만 남의 세토나 쥐어먹는 가난한 소상농이기는 일반일 것이라고 한생원은 생각했대. 이게 무슨 말? 나는 그 전부터 소상농이었고 일제강점의 36년도 소상농이었고 이제 나라를 되찾기는 했지만 나라를 되찾아도 난 또 뭘 거다? 여전히 소작농일 것이다. 그치? 영원히 남의 세토나 빌려서 도지나 엄청 내고 내가 가져가는 거는 100을 생산했으면 10이나 겨우 가져갈까. 그치? 그 땅 주인 놈들만 그 친일파 놈들만 배불리게 만드는 세상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가. 그치? 그런 의미예요. 쌤이 말하는 건 이 부분을 의미를 다 잘 이해만 하셔도 진짜 90%는 된다. 그치? 말뜻이나 이런 건 부수적인 거고. 자, 강인이가 한번 그 다음에 4줄 정도 읽어볼까요? 일본이 항복을 하던 바로 전에 3, 4년에 공출이야 징용이야 하면서 불안감, 분색함과 불안이 생겼던 것이지. 그 밖에는 나라가 망하여 없어지고서 일본의 속국 백성으로 사는 것이 경술련 이전 나라가 있어가지고 조선 백성으로 살 적보다 전량 못할 것이 한생원에게는 없었다. 한마디로
예전에 일제강점기에 그런 일본의 속국으로 사는 것이나 지금 독립을 해서 우리가 주권을 다시 회복해서 살아가는 지금의 이제 어떤 처지나 별반 다를 게 없다. 그치? 똑같을 것 같다. 한생원에게는, 그러니까 이 한동문에게는 별반 다를 게 없을 것 같다. 그치? 그 다음에 두 줄만 더 읽어주시면 여전히 남의 세토를 지어 절반 이상의 고지를 물고 그 나머지를 천신하는 가난한 소작이니 순사나 일인이나 면석이들의 교만과 압박보다 못할 것도 없거니와 더할 것도 없었다. 감사합니다. 거기까지만 볼게요. 밑에 여전히 남의 세토를 지어서 절반 이상이나 도지를 물고 내가 수확한 것 중에 절반은 도지로 가요. 땅값으로. 맞지? 그 내는 세금으로 주고. 자, 그 다음에 밑에 그 남자를 천신하는, 거기 남자가 아니라 나머지예요. 그쵸? 이것도 오타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있는 게 원문이라서 나머지. 자, 그 나머지를 천신하는 이른바 몹시 고생하는, 거기 천신의 동그라미나 밑줄을 한번 꺼보시고 그 나머지를 천신하는, 아주 고생하고 열심히 고생하고 열심히 힘들게 살아가는, 그러니까 그 나머지로 이제 살아간다는 얘기죠. 그치? 몹시 고생, 실제 사전적인 의미는 몹시 매우 고생하는 걸 천신이라고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다시 밑에 이렇게 그 나머지를 천신하는, 너무나도 고생을 하는 가난한 소작인이고, 순사 알죠? 순사 들어봤죠? 순사. 일본인 그 경찰이 순사겠죠? 일본인이나 그다음에 면석이는 이제 공무원이겠죠. 요즘으로 말하자면 면석이들의 교만과 압박보다 못할 것도 없지만 더할 것도 없었다. 일제나 지금이나 그놈이 그놈이고, 그치? 여기저기 내 생활은 나아지질 않았으니까 그거나 똑같더라. 그치? 자, 이제 표시를 2개만 마지막 할 건데, 맨 마지막 줄이에요. 지금 강인이가 읽었던 순사 1인 면석이만 밑줄 긋고 일제라는 말을 꼭 좀 적어주시고, 일제시대 거기에 순사나 1인이나 일본인 얘기하는 거예요. 면석이는 옛날에는 농업 중심이었고, 마치 뭐 이촌양도 이런 게 없을 때니까 농촌이 얼마나 사람 많았겠어요. 그치? 농본국가이기도 했고, 그래서 면석이는 지금의 중앙공무원하고 뭐 비슷한 지위나 위상이 있는 거예요. 그럼 공무원들이야. 자, 이때 언제라고요? 일제시대 때를 얘기하는 거예요. 일제강점기 해도 되고, 일제. 자, 그 다음에 오른쪽에 원 보이시나요? 원? 그 다음에 원이 없냐? 나 원해. 이런 면석이도 그만하면 월간 별 것도 없었다. 교만과 압박이 너희가 빠졌구나. 거기가 니들이 이번엔 빠졌네. 그치? 교만과 압박보다 못할 것도 없거니와 이렇게 돼 있는데, 그치? 원이나 아전이나 얘는 여기 밑에 줄에 나와 있네. 그치? 너희들 그 밑에 줄에 원, 아전, 토반 있죠? 거기다가 조선시대라고 적어주세요. 조선시대 한 번만. 그 밑에 줄에 더할 것도 없었다. 원, 아전, 토반. 원은 아까 초반에 한동문의 아버지 한태수에게 땅을 빼앗은 그 나쁜 놈이 있어. 군수야. 지방 현령이야. 그치? 그게 원이고, 원님이라고도 하죠, 우리가. 그 다음에 오른쪽에 아전은 그 밑에 관리. 그 군수 밑에 있는 관리를 얘기하는 거고, 토반은 토착, 양반. 그 지역에서, 이제 벼슬은 안 했지만, 뭐랄까, 이거 뭐라냐, 영향력이 있는 그 집안들 있잖아. 양반 집안들. 얘는 조선시대야. 왜 이 말을 했겠냐면, 옛날 조선시대나, 지금의 일제시대나, 지금 주권을 회복한 시기나 똑같이 소작농이더라, 나는. 이걸 얘기하려고. 그래서, 오른쪽에 이제 이건 뭐냐면요. 보라색, 이제 연두색에. 그러니까 이 소설의 큰 특징이 뭐냐면, 왔다 갔다 해요. 과거로 돌아갔다가, 그치? 다시 앞으로 돌아오고, 시간의 역전적 구성이다, 이런 말을 써요. 그러니까 말은 어렵게 했지만 선지 중에 있어요. 그래갖고 너희들 이제 기출문제에도 아마 있을 건데, 시간의 역전적 구성이라는 말은 시간이 과거로 가는 부분이 있더라. 그래서 입체감이라는 건 왔다 갔다, 이런 면도 있고 저런 면도 있고 현재도 있고 과거도 있고, 그치? 인물의 냉소적인 어조, 특히 한동문이거든. 계속 맞지? 서술자가 한동문이다 하면 틀려요. 전지적 작가 시점이에요. 한동문의 입을 빌려서 주로 많이 얘기를 하는데 굉장히 냉소적이에요. 냉소, 차가운 웃음이지, 그치? 비웃는다 이거야. 이게 국가라고? 꼴의 국가라고? 나한테 해준 것도 없으면서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시대 현실을 계속 비판한다. 광복 직후에 우리 대한민국을 혹은 우리 민족의 현실을 굉장히 크게 비판을 하고 있는 모습. 그 자체로도 그 한동훈이라는 사람도 소시민으로서 비판받을 점이 있고요, 그렇죠? 너무 국가를 너무 좀 안 좋게 생각하잖아요. 너무 이기적이잖아요, 그렇죠? 자, 그리고 밑에 맨 마지막에 하나 여기 좋은 건 뭐냐면요, 예, 참고만 해주세요. 이것만 적어줘요. 4글자. 채만식은 무조건 풍자다. 태평천하도 뭐 이제 풍자가 좀 많이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나오는 것도 내가 이제 풍자의 기법, 풍자를 많이 사용했다. 맨 앞에 맞아요. 거기 풍자 얘기 나와요, 그렇죠? 비판하고 그다음에 우리가 이제 비판을 할 때 직접적인 비판이 있고 간접적인 비판이 있는데 일종의 간접적인 비판이지, 그렇지? 그래서 노력은 안 하고 꿈만 꾸는 아주 뭐라 그러냐 못된 꿈이죠. 내가 일제강점기 때 일부러 팔았어, 일본 놈한테. 자기 땅을 팔았는데 독립이 되고 나서는 다시 내 거로 되겠지? 이제 일본 놈들 도망갔으니까 다시 저 땅 내 땅 되겠지라는 욕심에서 나온 말이에요. 그래서 헛된 꿈을 꾸는 이 한생원이라는 인간을 풍자한 거고요. 그렇죠? 노력 없이 뭐 요행만 바라는 아주 탐욕스러운 모습이라고도 할 수 있지, 그렇지? 이기적이고 그 다음에 편협한 국가관을 가졌고 노력도 안 하면서 헛된 꿈만 꾸는 이 한동문, 이른바 한생원이 풍자가 첫 번째고요. 농민들의 생존권을 대다수의 우리 조선인들은 다 뭐였어요? 농민들이었죠. 생존권을 보장하지 않고 이제 토지 정책 아까 얘기했던 무상, 몰수, 그 다음에 유상, 분배. 걷어들이는 걸 공짜로 그냥 걷어갔으면 공짜로 나눠주거나 했으면 더 좋았을 건데, 그렇지? 그래서 삶이 나아지질 않았더라. 그 국가를 비판했다. 이렇게 국가를 풍자했다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리얼리즘이라고도 해요. 있는 그대로를 보여준 거예요. 우리 옛날에 운수 좋은 날 기억나요? 김첨지 운수 좋은 날 들어봤죠? 아내가 아프다고 오늘 나가지 말라고 그랬는데 인력 거꾼, 그치? 그래도 나갔어요, 굳이. 그날따라 너무 장사가 잘 된 거예요. 사람도 많이 타고 돈도 많이 주시고. 근데 불길해 뭔가, 그치? 얼다가만 비가 추적추적 내리는 약간 11월 달에 어느 날이었어요. 그래서 딴 때보다 돈을 많이 벌어갖고 좀 불안한 마음에 친구랑 치삼이랑 막걸리 한잔하고 하고 설렁탕 사가지고 집에 와봤더니 아내가 죽어 있었잖아. 그치? 들어본 적 있지? 그런 게 리얼리즘이야. 있는 그대로를 보여주는 거야. 비참한 삶이지. 조선인들이 도시에서는 잘 살았어요? 아니요. 그렇게 설렁탕 한 그릇도 사줄 돈이 없어서 그렇게 그러니까 막노동이에요. 노동만 하잖아요. 그걸로 그렇게 살았더라. 자, 여기 밑에 너무 적는 게 많아서 미안합니다. 근데 이제 좀 자세히 설명해 주려고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는요 대화가 많이 있어요. 자, 근데 요거만 적어볼까요? 사투리가 좀 많이 나와요. 아까 어디랬죠, 이 지방이? 군산 기억나요? 군산? 그러니까 전라도 사투리 맞죠? 일종의 약간 충청도 사투리도 막 있어요. 선생님 보면은 다른 부분에는 사투리가, 근데 뭐 어디 사투리냐 이건 말은 안 해도 되고요. 최소한 경상도 사투리는 아닙니다. 사투리와 구어체, 그냥 일반에서 쓰는, 우리가 일상에서 쓰는 단어, 이 말투를 많이 사용했고요. 내용을 생생하게 전달하는 효과, 현장감을 부여하는 효과, 내가 진짜 거기에서 이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는 듯한 그런 효과도 있겠지. 구어체가 아니라 문어체였다면 굉장히 딱딱하고 재미없었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사건에 따라 특히 주인공의 심리가 굉장히 섬세하게 묘사된다는 점. 주인공은 맞지만 1인칭이 아니기 때문에 전지적 작가 시점의 입장에서 굉장히 섬세하게 묘사한다는 특징이 있어요. 요 정도만, 그치? 사투리와 구어체를 사용했다. 일반적인 농민들의 말이야, 그치? 그리고 그 말들을 통해서 뭘 노렸느냐? 현장감이야, 현장감. 리얼리즘. 그치? 아까 봤던 진짜 있는 것 같아. 진짜 저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아. 비슷한 사람들 많았겠지? 생생하게 전달하는 효과, 현장감의 효과, 심리를 굉장히 섬세하게 묘사한다는 그런 특징이 있다. 이렇게 사투리를 사용해서 심리 묘사했다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그냥 특징, 특징. 자, 주인공의 심리를 섬세하게 묘사하고 있다. 이렇게. 와우! 감사합니다. 자, 이제 다 와간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여기 한번 보세요. 상황에 따라 왼쪽에 이 원이 누구였지 아까? 한동문의 아버지 한태수가 그 고을의 원님에게 원님을 원이라 한 거야. 그 군수야, 군수.
그 군수가 논을 빼앗았어요. 아까 나쁜 놈이지, 그치? 너 동학 잔당이지? 야, 이 새끼 이거 영모죄로 빨리 야 잡아 쳐넣어. 아무 죄도 없는 사람 아버지한테 성실한 농사꾼이었던. 근데 그렇게 강제로 억지로 누명을 씌워서 감옥에 갇혀놓고서 뭐라고 했다고? 너 논 10서마지기 하나 7마지기짜리 하나 이렇게 2개가 있던데 나 그 제일 큰 거 나 줘. 그러면 내가 빼줄게. 너 없었던 무죄료 해줄게. 그래서 억지로 울며 겨자 먹기로 준 거예요. 뺏은 거랑 마찬가지죠. 맞죠? 탈취한 거죠. 그래서 원통한 이 한동문 그 아들이 그걸 다 봤잖아요. 그렇죠? 그런 모습을 원통했겠죠. 나라가 망했어요. 그 뒤로 얼마 안 있어서 잘 망했다. 아까 우리 첫 번째 부분이죠. 그렇죠? 아우 극간 나라 시원하게 잘 망했다. 자 나이스 대박. 근데 밑에 보면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는 이해되죠. 다만 우리나라 사람인데 아무리 나라가 그랬다 하더라도 이런 정도는 안 되잖아. 그치? 바람직하진 않잖아. 이기적이고 편협한 국가관을 보여줬다. 일본의 국권을 뺏겼잖아요. 조선의 백성일 때와 지금의 우리가 또 별반 다를 게 없다고 생각하죠. 그쵸? 별 감흥이 없어요. 나라가 망하든 마치 다시 주권을 회복하든 말든 나하고는 상관없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니까 독립이 됐다. 별로 반갑지 않아요. 그쵸? 기쁘지도 않아요. 신통하다라는 말은 기쁜 걸 얘기하는 거죠. 그치? 자, 그래서 지금 몇 분이냐? 49분인데 10분만 참아주세요. 자, 그 다음에 좀만 내려가 보면 자, 여기죠. 그쵸? 독립이 된 이후로 이 앞으로도 거기서부터 한 4줄이네요. 그쵸? 그 4줄만 저기 종찬이가 읽으면 되겠네? 독립이 된 이 앞으로도 우리 교재에는 우리 프린트는 여기 가운데 독립이 된 이 앞으로도 거의 정지개벽이 아닌 가난한 조성이 느닷없이 부자 당자를 이치가 없는 것이요 원 아전 도관이나 일본 놈들 중에 만만하고 가난한 조성이를 핍박하는 권세 있는 양반들이 생겨날 것이고 할 것 이외에 빼앗겼던 나라를 도로 찾아 다시 조선 백성이 되었다는 것이 교무도 신통하거나 반가울 것입니다. 마지막 줄 있죠? 마지막 줄에 잘 읽었어요. 다시 빼앗겼던 나라를 도로 찾아서 다시금 조선 백성이 되었다는 것이 조금도 신통치가 않고 어디 갔냐? 네, 조금도 신통치가 않고 어디 갔어? 신통하거나 반가울 것이 없었다 이렇게 있었네, 그치? 거기에 밑줄을 한 번만 그어주시고 마지막 부분에 한동문의 생각은 더 변함이 없어요. 똑같아요. 나라가 다시 주권을 회복해도 나는 별로 좋을 게 없어, 그치? 그래서 밑에 여전히 국가에 대한 불신, 국가를 믿지 못한다라는 점, 그치? 국가의 주인은 바뀌었지만 자신의 가난한 처지는 그대로잖아요, 그쵸? 이게 핵심이죠. 나라가 바뀌었어요. 나라가 주인이 바뀌었어요. 이제 일본 놈들이 아니라 우리가 주인인 그런 나라가 됐어요. 주권을 되찾았잖아요. 하지만 국가의 주인이 바뀌었지만 그 식민지에서 벗어났지만 아직도 자신은 이 가난한 처지가 개선이 안 되죠. 그대로 살아야 하죠. 그걸 얘기하는 거죠, 그치? 그래서 나는 별로 신통하거나 기쁘거나 반갑지가 않더라, 그치? 이 천지개벽이 아닌 이상 가난한 내 농꾼인 내가 다시 인생 역전하는 경우는 없을 것 같아, 그치? 그러니까 이런 허탈함이겠죠, 그쵸? 자, 그래서 원과 토반이 아전이 있어. 어디냐, 거기는, 그치? 그 세 줄은 일단 쌤이 먼저 읽을게. 원과 그 다음에 토반과 아전이 있어. 원은 뭐랬죠? 고을의 원님 군수와 토반은 그 지역의 영향력이 높은 양반가들, 그치? 가문이 있는 곳, 가문이 막 높은 가문이 이름이 있는 그런 가문. 그 다음에 오른쪽 토반 말고 갑자기 아전, 군수의 그 원님의 부하들을 얘기하는 거지. 토색질이나 하고, 자, 토색질 동그라미 밑줄 한번 가볼까요? 토색질. 토색질에는 말 뭐라고 하죠? 착취하는 거 있죠, 그쵸? 강제로 뺏는 게 토색질이에요. 자, 이렇게 탐관오리가 백성들의 것을 강제로 뺏고 막 지들이 막 이제 뇌물 받고 하는 거 있죠? 그런 게 토색질이에요. 그래서 착취라는 말 한 번만 적어주세요. 착취했다. 토색질을 하고, 그 다음에 붙잡아다 때리기나 하고 교만이나 피우고 하되 그러니까 국가에 납부하는 세금은 국가 이름으로 꼬박꼬박 받아가면서 백성들은 죽어야 모른 채를 하고 하는 나라의 백성으로도 살아보았다. 진짜 나쁜 놈들이다, 그치? 우리 백성들에게 뺏는 건 엄청나게 뺏어가고, 그치? 백성들이 죽을 때는 모른 척하고 있는 그런 나라가 되면 안 되는데, 그치?
자, 그 다음에 천하 오랑캐부터 그 네 줄을 마지막 보았다까지 하면 5줄이긴 한데 네 줄이랑 마찬가지죠. 그것만 마지막으로 서준이가 읽으시면 되겠네요. 천하 오랑캐 자식이 맞담 매질을 하고 남대간에 호의를 하고 그를 얻고 하는 명들이 전리가 쉬고 썼고 많은 줄이고 순사한 환경을 살바람을 젖은 사람에게 도야지 대접을 하고 공주를 내어라 진용을 나누라는 야비를 하시마라 하면서 국가를 일본 우리나라가 나는 일본 백성이다 이런 동시 그럴 마음을 변하지 않는 억지 추명의 노릇을 지키고 하는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 감사합니다. 마지막에 억지 춘향이 노릇 한번 밑줄을 그어보고 얘도 속담이거든요. 억지 춘향이 노릇이다. 이렇게 억지 춘향이 노릇. 그러니까 그러니까 진심이 아닌 거. 가짜. 그러니까 뭔가 위선적인 거 있지, 그치? 가식적인 거. 자, 이렇게 써볼게요. 가식적으로 뭔가를 시킬 때 가식적인 게 뭔지 알지, 그치? 가식이야. 너 그거 가식이야. 진짜 나의 모습이 아닌 거야, 그치? 진심이 아닌 것, 진심이 아닌 그런 행동, 그런 어떤 이제 일, 그런 나의 마음 이런 게 다 억지 춘향이 노릇이에요. 그러니까 나한테 뭐 해줄 것도 없으면서, 그치? 그래서 여기 위에 누구 얘기하는 거지? 천하의 오랑캐요. 아비와 자식이 맞담배질을 하는 아주 쌍스러운 녀석들이야. 오랑캐 맞네, 그치? 오랑캐 꽃의 오랑캐는 좀 다른데 같이 내시려나 설마? 남매간의 혼인을, 야 이거는 저거잖아. 그 막 뭐라냐? 근친끼리 결혼하고 이런 거 안 되잖아, 그치? 다 오랑캐 풍습. 뱀을 먹는데 우리도 뱀 먹지만 그게 누구래요? 지금 이거 지금 쌤이 말한 이 뭐랄까 엄청나게 비하하는 표현이 있잖아. 이거 누구 얘기하는 거죠? 일본인들 얘기하는 거죠, 그치? 일본에 대한 일본인에 대한 적개심이 나와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밑에 천하의 오랑캐요. 애비와 자식이 맞담배질을 하는 민족이고 남매간에도 혼인을 하는 아주 야만 국가이고, 그치? 뱀을 징그러운 뱀을 또 먹는 아주 혐오스러운 이 극혐 국가 누구예요? 누구 얘기하는 거다? 외인. 그래서 왼쪽에다가 외인 적개심, 일본 적개심 이래도 되고요. 일본이 낫겠다. 일본인에 대한 적개심을 표출한 거예요, 그렇죠? 적개심 있을 수밖에 없죠. 한동문도 지금 우리나라가 잘못됐다 이런 얘기를 하지만 일본 놈들도 좋아하진 않아요. 지들이 주인이랍시고 교만 부리고 나한테 우리 사람들 맞지? 우리 조선 사람들 못 살게 굴었잖아. 개 돼지 대접을 하고 개 도야지 대접을 하고, 그치? 우리 조선인들에게 야 그거 내놔 공출, 야 그거 우리 일본으로 가져가야 돼, 내지로 가져가야 돼, 갖고 와. 그 다음에 오른쪽에 징용, 강제로 막 이제 일로 끌고 가고, 그렇지? 징용, 그러니까 노동자로 끌고 갔잖아, 그렇지? 그래 그 돈은 제대로 줬어요? 돈은 제대로 주지도 않고, 그렇지? 군함도 그거 봤냐? 군함도 그 영화는 쌤은 제대로 못 봤는데 거기에 실제 다큐멘터리로 그 가서 아파트 맞지? 아파트 맞죠, 그렇죠? 와 진짜 야 건물 좋다. 이 정도면 괜찮잖아 했더니 바닷물이 좀 폭우가 쏟아지거나 맞지? 기상이 안 좋은 날에는 그리고 1층까지도 물이 바닷물이 다 들어온대요. 그러니까 정상적인 그런 주거 공간이 아닌데 조선인 노동자들은 1층까지 맞지? 지하. 와 지하는 그냥 완전 햇빛도 안 들고 그러는데 그 바닷물이 들어오기도 하고 생명 위협도 느끼고 하는데, 그리고 일본 놈들은 제일 높은 사람들 제일 높은 층에 있고 그 다음에 내려가고, 맞지? 진짜 나쁜 놈들. 그래서 마지막 마무리를 한번 해볼게요. 57분이니까 3분 마무리 해볼게요. 그렇게 살아봤는데 야미가 뭐냐? 야미. 거기 야미 동그라미 한번 해볼까요? 야미 보이세요? 좀 전에 서준이가 읽으면서 주먹을 줬어요. 세 번째 줄. 서준이가 읽은 거에 세 번째. 야미를 하지 마라 하면서 복가됐대요. 자, 뒷거래. 우리 뒷담화라는 말도 쓰죠, 그렇죠? 사람이 없을 때 뒤에서 하는 말. 뒤에서 하는 거래니까 정상적인 거래가 아닌 거예요, 그렇죠? 이 뒷거래는 모두 있지? 우리가 나라에서 이 무역을 하지 마세요. 그걸 뭐라고 하냐? 무슨 무역? 힌트, 미음으로 시작해요. 무슨 미음 무역? 밀무역, 밀수출 이런 말 들어봤어요? 이 뒷거래가 그런 의미로 쓰여요. 그래서 이제 일본 말이겠죠, 그렇죠? 일본어라서 야미하지 마라 하면 뒷거래 하지 마라, 밀무역 하지 마라, 몰래 불법적인 거 하지 마라, 이런 걸로 뜻을 이해하면 돼요.
여기 신해년 그 바로 전까지 요 마지막 줄만까지만 해볼게요. 뭐 세 줄만. 결국 그러고 보니 나라라고 하는 것은 내 나라였건만 내 나라였건 남의 나라였건 있었댔죠. 백성들에게 고통이나 주지 않는 것이지 유익하고 고마울 것은 조금도 없는 물건이었다. 자, 물건이었다고? 누가? 이게 무슨 물건? 국가가. 여기 첫 줄 있죠, 그쵸? 너희들은 여기 결국부터 after all 결국부터 물건이었다 두 줄을 가로로 묶어주셔도 되고 그냥 다 밑줄 그어주셔도 되고 한동문 한생원이라고도 하죠, 그쵸? 한동문의 국가관이다. 이렇게 한번 6글자만 적어주시면 감사. 한동문이 생각하는 국가란 어떤 국가예요? 내가 내 나라건 남의 나라였건 맞지? 옛날 일제강점기였건 지금 주권을 회복한 지금이건 백성들에게 고통이나 주자는 것 유익하고 고마울 것은 조금도 없는 물건 그게 뭐래요? 나라 우리나라래요. 그렇죠?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었겠지. 그치? 따라서 앞으로도 새 나라는 말고 더한 것이라도 있어서 요긴할 것도 없고 요긴할 것도 없고 없어서 아쉬울 일도 없을 것이다. 나 있으나 마나야 니는 이렇게 그치? 네, 그래서 이 다음 요 다음 부분부터는 여기까지가 이제 우리 교재 저기 프린트 있는 거고 그다음에 또 여긴 아니고요. 쌤이 이제 다 목차를 해놨어. 여기서부터구나 그러면 어디냐? 여기서부터 뒷장이 여기서부터요. 그리고 뭐 그림도 쌤이 좀 가져왔어요. 두 쪽 딱 하면 끝이에요. 지금 40분은 안 되는데 한번 멈추고.